고모의 사랑과 해안 담은 탱자. 김민천. 문대능의 탱자. 문대능 소설 탱자를 읽고 여운이 오래 남았다. 좋은 소설, 수작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이 소설에서 제목인 탱자는 큰 고모의 사랑과 해안을 상징하고 있다. 나는 30년 동안 연락이 없던 늙은 고모로부터 제주도에 보름 정도 머물 생각이니 방을 좀 구해달라는 편지를 받는다. 고모는 깨알처럼 작은 얼굴에 타고난 박색에다 마르고 키까지 작아 어려서부터 사람 대접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그러다 중학교 졸업도 하기 전 16세 저런발이 담임선생과 눈이 맞아 야반 도주했다. 그러나 담임선생 어머니의 완곡한 반대에 부딪혀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집에서 기다리는 것은 냉대와 부엌대기 생활이었다. 5년 후 다시 찾아가 보니 담임선생은 이미 다른 여자와 결혼해 있었다. 그는 고모에게 포얼은 탱자를 몇 개 따주면서 이것이 노랗게 익을 때 한번 찾아가마라고 했다. 그는 찾아오긴 했지만 한숨만 내쉬다 돌아갔다. 고모는 28에 다른 남자와 결혼했다. 남편이 한센병에 걸려 자산한 후 서울로 올라가 생선 장사를 시작으로 분식집, 포목점 등을 하며 자식을 키워냈다. 아들은 잘 성장해 결혼도 하고 대기업에 취업해 미국으로 떠났다. 이제 나이가 들어 분당의 40평 아파트에서 살 정도로 생활에 여유가 생겼지만 혼자 사는 게 힘들어 제주에 들린 것이다. 고모는 간간히 나에게 자신의 신선한 인생을 털어놓는다. 제주에 오기 전 고모는 이제는 늙은 그 담임선생을 다시 찾아갔다. 그리고 다시 합쳐 살자는 말을 뿌리치고 옛날에 포얼은 탱자를 받았던 학교에 찾아가 탱자를 한 보따리 따온다. 고모는 내 부질없는 마음엔 탱자를 갖고 물을 건너면 혹시 귤이 되지 않을까 싶어 들고 왔다리라고 말한다. 고모는 이런 얘기를 들려준 다음 집으로 돌아오는 밤길에 배추밭에 들어가 곡을 하듯 운다. 배추밭에 와서 걷기야 고모는 오랜 세월 울혈졌던 마음을 힘겹게 풀어내고 있었던 것이다. 고모가 담임선생과 야반 도주를 언약한 곳이 배추밭이었다. 고모는 육지로 떠나며 탱자를 가져왔으니 귤로 바꿔 가려는 것이라며 노지 귤 몇 개만 구해달라고 부탁한다. 고모가 다시 육지로 떠난 지 석 달 후 나는 아버지로부터 고모의 부험 소식과 함께 고모가 이미 5개월쯤 폐암 진단을 받은 사실을 듣는다. 귤이 횟수를 건너면 탱자가 되는 이유는? 이 소설에서 탱자와 귤이 각각 무엇을 상징하는지 명확하지는 않다. 다만 가시돋친 나무에 열리는 탱자는 험한 고모의 삶과 사랑을, 귤은 보다 평탄한 삶과 사랑을 상징하지 않을까 짐작해 보았다. 탱자는 신맛이 나고 귤은 달콤한 맛이 난다는 것까지 감안하면 이같이 해석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탱자나무는 어릴 적 남쪽 고향 마을에선 가수원이나 집 울타리로 쓰인 흔한 나무였다. 요즘은 벽돌 담장에 밀려 시골에 가도 흔히 볼 수 있는 나무가 아니다. 5월에 피는 하얀 탱자꽃은 향기가 은은하다. 그러나 탱자나무는 꽃이 피었을 때보다 잎이 다 떨어지고 탁구공만한 노란 열매가 수없이 달려있을 때가 더 돋보인다. 어릴 적 가시에 찔려가며 노란 탱자를 따서 한껏한 냄새를 맡으며 갖고 놀거나 간간히 맛본 기억이 있다. 잘 익은 노란 탱자도 상당히 시지만 약간 달짝지근한 맛도 있다. 탱자를 따기 위해 아무리 조심스럽게 손을 집어넣어도 여지없이 가시에 찔렸다. 이 소설에서 고모가 말한 귤과 탱자에게는 귤화위지저 귤이 해수, 중궁 항아와 양자간 사이에 있는 강을 건너며 탱자가 된다는 고사성어의 기반을 둔 것이다. 춘추시대 제나라의 맹제상 안자가 초나라에 찾아갔을 때 이야기다. 초나라 왕은 안자를 골라주기 위해 제나라 출신 도둑을 끌고 온다. 왜 제나라 사람들은 도적질만 일삼느냐고 했다. 이에 안자는 귤이 해남에서 자라면 귤이 되고 해북에서 자라면 탱자가 됩니다. 그 까닭은 물과 땅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나라 사람은 초나라에 오기만 하면 도적질을 하는 것은 초나라 물과 땅이
백성들로 하여금 도적질을 하도록 만들기 때문일 것입니다. 라고 했다. 왕은 판대수하며 안자에게 사과했다는 고사성이다. 환경의 중요성을 말하는 이야기지만 과학적으로도 설명할 수 있는 탱자나무는 귤나무의 대목으로 많이 쓴다. 그래서 북쪽 지방에 귤을 심었더니 접목한 귤나무는 죽고 대목으로 쓴 탱자나무만 살아남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세상은 참 어여쁜 것이더구나. 윤대영 1962년생은 충남 예산 출신으로 언어 낚시통신 등을 쓴 우리나라 대표 작가 중 한 명이다. 탱자는 2004년 발표한 것으로 시적이고 몽환적인 분위기, 섬세한 감수성 등 기존 윤대영 소설의 특징이 어느 정도 남아있으면서도 여자의 일생을 잔잔하게 담아 또 다른 느낌을 주고 있다. 작가는 2003년 4월부터 2년간 제주도에 내려가 살았는데 이때 경험이 소설에 녹아있는 것 같다. 1999년 천지간으로 이상문학상을, 1998년 빛의 걸음걸이로 현대문학상을 받았다. 여행은 윤대영 소설을 설명하는 중요한 키워드 중 하나다. 여행 중 겪는 일과 만나는 사람들을 소설 소재로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탱자는 화자가 여행하는 다른 소설과 달리 고모가 경주 등을 거쳐 화자가 있는 제주도로 여행을 오는 구조다. 이 소설이 주는 감동은 고모의 인생에 대한 안쓰러움과 함께 죽음을 앞두고도 경우를 잃지 않는 고모의 처신에서 오는 것 같다. 고모가 한 말, 누가 만드신 것인지 세상은 참 어여쁜 것이더구나. 눈에 보이는 것들이 이제는 모두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참으로 눈물 겹도록 아름답구나도 두고두고 기억에 남는다. 탱자에 나오는 고모 이야기도 애잔하지만 조정미의 대하소설 태백산의 1권에 나오는 탱자나무 전설은 더 슬프다. 옛날에 자식 5살 데리고 사는 과부가 아무리 뼈가 희도로 일해도 자식들 입에 풀칠조차 어렵자 15살 큰딸은 논 단마지기에 해당하는 쌀을 받고 산 너머 부잣집에 소실로 보낸다. 첫날은 늙은 부자와 첫날밤을 지낸다. 날 뒤뜰 감나무에 목을 메고 말았다. 늙은 부자는 쏘갔다며 쌀가마를 찾아오라고 했지만 식구들은 이미 떠난 뒤였다. 더욱 화가 난 늙은 부자는 처녀의 시체를 산골짜기에 내다버리라고 했다. 그날 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처녀의 시체를 얻고 가는 그림자가 있었다. 처녀와 남몰래 사랑을 나누어온 사내였다. 다음에 본 사내가 처녀를 묻은 자리에 연초록 싹이 떠올랐고 사진 자르면서 몸에 가시를 달기 시작했다. 사내는 애인의 한스런 혼백에 아무도 자기 몸을 범하지 못하게 온몸에 가시를 단 나무로 변한 것을 알았다. 여인의 정절에 감복한 사내는 평생 혼자 살았다는 내용이다. 지주들에게 착취를 당하는 민중들의 억울한 삶을 보여주는 전설이다. 탱자나무, 귤나무, 유자나무의 대목. 탱자나무는 유자나무, 귤나무, 감귤나무 등과 함께 온향가에 속하는 나무다. 중국이 원산지로 우리나라엔 중국 이남에 주로 분포한다. 높이는 3-4m 정도 자라며 길이 3-5cm의 가시가 달린다. 줄기가 항상 푸르러 상수로 알기 쉽지만 잎이 떨어지는 낙엽성 나무다. 잎은 손바닥 모양의 산출엽이며 잎자루에 좁은 날개가 있다. 5월에 잎보다 먼저 꽃잎이 5장 달린 흰 꽃이 겨드랑이에 달린다. 꽃이 피면 향기가 은은하다. 꽃이 지고 나면 9월에 둥글고 노란 열매가 달리는데 씌어서 먹지를 못하지만 독특하고 강한 향기가 모래가 자동차 같은 곳에 놓아두면 방향제 역할을 할 수 있다. 나무는 가수원이나 집의 울타리로 쓰이고 귤나무, 유자나무의 대목으로도 쓴다. 탱자나무를 대목으로 쓰면 나무가 빨리 자라고 열매도 빨리 맺으며 면역성도 생겨 병충해에서 강해지는 장점이 있다. 감나무의 대목으로 고엽나무를 사과나무 대용으로 악어배나무 등을 쓰는 것과 마찬가지다. 탱자나무 근처에서는 호랑나비를 흔히 볼 수 있다. 호랑나비 애벌레가 웅양가의 탱자나무, 산초나무, 어린잎을 갉아먹고 살기 때문이다. 강화도 각꽃리와 사기리 탱자나무는 병자호란 때 청나라 침입을 막기 위해 성벽을 쌓고 그 아래 울타리로 심은 것 중에서 살아남은 곳으로 각각 천년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다. 탱자나무는 추운 곳에서 자라지 못해 주로 중부, 이남 지역에 자라므로 강화도 탱자나무들은 북방 한계선에 있는 것이다.